건강을 드리는 어텐션 트레이닝 센터의 재영대장 벨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운동 지도자, 트레이너이잖아요. 저도 10년 넘게 이 자리에 있어 오면서 운동이 변해오는 형태를 몇 번 봤었는데 이번 러닝 바람은 꽤 강하게 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해보려는 이야기도 러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러닝의 문턱을 넘는 혹은 문턱을 넘은 초보자 러너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까지 추워지면서도 계속해서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요. 내가 러닝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라는 질문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얼마나 뛰어야 되느냐, 하나는 얼마나 어떻게 빠르게 뛰어야 하느냐 하는 것 같은데 초보 러너들한테 전해주고 싶으신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방금 질문 주었던 것은 달리기의 훈련 강도 그리고 훈련 양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웨이트 트레이닝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 현장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는 거죠. 스쿼트를 이제 막 배운 회원님이 계세요. 근데 자세나 기술적인 요소들을 좀 배제하고 이분이 스쿼트를 처음 배웠기 때문에 한 번 들 수 있는 무게가 몇 킬로그램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훈련을 해온 적이 없기 때문에 몇 킬로그램으로 몇 회, 몇 세트를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즉 훈련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몇 킬로로 몇 회 몇 세트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똑같이 달리기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이거나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분은 달리기 훈련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세요, 이 스피드로 달리세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달리기의 훈련 강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바로 심박수예요. 두 번째로는 달리기의 거리 양인 거죠. 훈련 양인데 사실 우리가 길게 달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딱 목표 기록을 오늘 1km면 1km, 2km 이렇게 정하지 말고요. 처음에는 좀 짧게 달려보는 거예요. 그 거리가 1km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10%를 조금 늘려보는 거죠. 그러면 100m를 더 달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10%를 더 달려보는 거예요. 100m를 더 길게, 100m 더 길게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초보자분들한테는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최대 심박수에 대한 언급이 있었잖아요. 초보자분들은 최대 심박수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와 관련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최대 심박수라는 건 1분 동안 내 심장이 뛸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보면 돼요. 이 최대 심박수는 나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최대 심박수를 정확하게 재려면 사실 운동부하 검사라는 걸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운동부하 검사를 일반인 분들이 접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어렵잖아요. 그래서 운동부하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공식은 220에서 나이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30살인 사람이 있으면 220 빼기 30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190. 정답입니다. 근데 이 220 공식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더 적합하고요. 207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207 공식은 207에서 0.7 곱하기 나이의 한 값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수하는 것도 귀찮고 모르겠어 라고 하면 그냥 220 공식을 활용하시면 나의 최대 심박수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심박수를 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존2 트레이닝이다, 존3 트레이닝이다, 존3에서 오래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라는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걸까요? 심박수의 영역을 크게 5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지어요. 존 1부터 2, 3, 4, 5 5개 영역이 있는데 이 존 5는 최대 심박수의 90에서 100%, 존 4는 80에서 90, 존 3는 70에서 80, 그럼 존 2는 60에서 70. 그렇죠. 존 1은 60 이하. 맞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공짜로 하진 않겠죠? 내 몸이 달리기를 위한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돼요.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크게 두 가지의 에너지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에너지 시스템 하면 너무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장 두 개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 공장은 무산소 공장,
다른 하나는 유산소 공장. 무산소 공장은 재료에 산소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른 재료가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탄수화물입니다. 유산소 공장은 재료가 산소 하나 있죠? 다른 재료가 지방이에요. 무산소 공장은 탄수화물을 가지고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요. 유산소 공장은 지방을 가지고 산소를 통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존2, 존3는 유산소 공장의 비율이 높은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100% 유산소 공장만 사용하고 100m 달리기를 할 때 무산소 공장만 사용하고 이러진 않아요. 두 공장은 계속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몸에 탄수화물은 저장량이 적어요. 아주 귀한 재료입니다. 그럼 지방은 어떨까요? 일어나셔서 한번 몸을 흔들어 제끼시면 떨리죠? 지방입니다. 그만큼 지방은 우리 몸에 탄수화물에 비해서 저장량이 많기 때문에요.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탄수화물을 사용하는 무산소 공장은 언제 가동되느냐? 비교적 강도가 높을 때, 예를 들어 100m 달리기인 거예요. 지방과 산소를 가지고 만드는 건 단기간에 끝나는 운동이 아니고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운동에 사용되는 비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달리기에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훈련 강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우리 몸에 데미지가 높다는 거고, 데미지가 높다는 것은 곧 부상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아직 그 높은 강도의 훈련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부상의 위험성도 낮추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더 적합한 존2, 존3 구간에서 훈련을 하라고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존2, 존3 구간에서 훈련을 하고 싶은데 내가 스마트워치처럼 어떤 심박수의 지표를 볼 수 있는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사실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운동복도 준비해야 되고 러닝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신발도 사야 되고, 맞아. 근데 갑자기 심박수를 체크해야 되니까 이런 스마트워치까지 구비를 하려면 좀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훈련 강도가 적합한지를 느껴보는 거예요. 만약에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는 이 파트너랑 대화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강도여야 됩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어젯밤 뭐 먹었어? 어젯밤에 김치찌개랑, 이거는 강도가 높은 거고요. 아주 편안하게 대화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티키타카가 될 수 있는 정도가 존2에서 존3 정도라고 보면 돼요. 존2에서 존3에서 훈련하는 거 다 좋다. 결과적으로 어디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존2, 존3는 사실 심폐체력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걸을 때는요, 두 발이 지면에 붙어 있고 한 발 떼지고 다른 한 발이 가고 이런 건데, 달리기는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외발 점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걷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행위 자체가 우리 몸한테 주는 충격량이 매우 커요.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체중의 2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우리 몸에 충격량을 가져다 준대요.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초 체력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초 체력은 심폐 체력과는 별개로 충격량을 대비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근육, 힘줄에 관한 준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2배에서 7배에 달하는 충격량에 대한 이 부하를 수용할 수 있는, 그게 부하 수용력이라는 개념입니다. 부하는 즉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충분하다고 하면 아마 부상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아질 건데, 이 부하 수용력 자체가 굉장히 적게 되면 통증이 나타나거나 불편함이 나타나거나 나아가서는 부상까지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러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심박수를 신경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 몸의 기초 체력, 부하 수용력을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공부를 할 때 러닝에 관련된 운동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스킵 드릴들, 점프 동작들, 발목을 하나로 많이 쓰는 훈련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발바닥이나 종아리 통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스킵 동작을 알려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에 많이 쓰시는 운동 방법이 있다거나 조금 더 보편적으로 기초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들이 있다면 오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걷기는 두 발이 지면에 붙어 있는 시간이 많은 거고, 달리기는 한 발로 외발 점핑을 하는 동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하 수용력이 작은 분들일수록 점핑을 하거나 이런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진 않겠죠. 더 낮은 강도로 운동을 하셔야 되고, 더 단순하면서도 특정 근육들을 개별적으로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들을 선별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발바닥, 발목, 종아리 이 부위에 대한 운동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 이걸 하면 모든 부하 수용력을 내가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다. 집에서 영상 보시며 따라 하셔도 되고요. 부하 수용력을 높이는 운동을 시작하는데 참고하시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발가락을 움직이는 걸 연습해 볼 겁니다. 서신 상태에서 엄지발가락만 한번 들어보실까요? 양쪽 다 내려보시고요. 이번에는 네 발가락을 양쪽 다 같이 들어볼게요. 내리고 다시 엄지발가락을 들고 내리고 네 발가락을 들고 내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발바닥을 한번 보여주세요. 엄지발가락 밑에 있는 발바닥, 새끼발가락 밑에 있는 발바닥, 그리고 뒤꿈치 1번, 2번, 3번이 반드시 바닥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지발가락을 들 때요, 이 발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다시 내려보시고요. 네 발가락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발바닥이 떨어지면 안 되고요. 1번, 2번, 3번 발바닥에 다 바닥에 붙어 있는 겁니다. 양쪽 다 다시 한번 엄지발가락 들어보시고요. 내려보시고요. 네 발가락 들어보시고요. 내려보시고요. 만약에 이 동작을 하시는데 엄지발가락이 잘 안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은 엄지발가락을 받쳐주는 구조물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저희는 양말을 사용할 건데요. 수건이 있다면 수건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손수건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엄지발가락을 올려서 받칠 수 있는 정도의 높이로 받쳐주시면 되세요. 엄지발가락을 올려놓습니다. 이걸 올려놓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발바닥, 엄지발가락 밑에 있는 발바닥은 바닥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받쳐주면 이것 자체가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스트레칭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서 체중을 앞으로 살짝 가져가고 다시 뒤로 오시고요. 다시 앞으로 가고 뒤로 오고요. 다시 앞으로 살짝 간 상태에서 받쳐있는 양말을 엄지발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이때 힘의 정도는요, 내가 가장 세게 눌렀을 때를 100%로 보면 한 50% 정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푸시고 다시 뒤로 가시고요. 뒤에 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푸시고요. 이번엔 양말에서 엄지발가락을 떼려고 한번 힘써 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힘 푸시고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푸시고요.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받쳐주는 구조물로 힘을 줬다가 빼고 다시 이 위치에서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리려고 하고 힘 풀고 이런 동작들을 반복하시면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연습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양쪽 발가락을 한 번에 다 들어보세요. 들었다가 새끼발가락부터 차례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보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들었다가 새끼발가락부터 차례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가급적 1번, 2번, 3번, 4번, 5번 구분 지어서 내릴 수 있도록 해보시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들고 새끼발가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발가락을 내렸을 때요, 주의하실 점은 이 발가락의
주름이 잡히면 좋은 거고요. 주름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발이 고리 모양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 발가락에 주름이 잡혀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발만 앞으로 들어보세요. 10초 서 있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발을 앞뒤로 10번 흔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살짝 발을 내려놨다가 다시 하셔도 됩니다. 다시 왼발을 앞으로 살짝 드시고요. 이번엔 양옆으로 움직여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내려보시고요. 이때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발바닥은 계속 바닥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엔 앞뒤로 옆으로 움직여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뒤로 10번, 옆으로 10번, 앞뒤, 옆 10번. 이렇게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한쪽이 끝나면 다른 한쪽으로 넘어가서 수행해 주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연습해 보실 동작은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이때 발가락 밑에 이런 양말이나 수건을 돌돌 말아서 받쳐주시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엄지발가락 밑에 있는 발바닥, 새끼발가락 밑에 있는 발바닥은 반드시 바닥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발가락을 들어주시고 잡으시고요. 다시 들어서 잡아보시고요. 발가락으로 밑에 있는 양말을 이렇게 짚었을 때요. 아까처럼 갈고리 모양이 나오면 안 되고 발가락 마디가 접혀져서 주름이 잡혀야 됩니다. 계속 뒤꿈치를 들어 올리던 내리던 발가락은 밑에 있는 양말을 움켜쥐어야 됩니다. 자, 처음엔 무릎을 핀 상태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볼까요? 그렇죠. 다시 다운, 다시 들어 올리시고요. 다시 다운. 이때 주의하실 점은 뒤꿈치를 들 때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너무 새끼발가락 쪽으로만 체중이 실려서 발이 이렇게 뒤꿈치가 모인다거나 발목이 이렇게 늘어나는 상태로 들어 올리시면 안 되고요. 다시 내려보실까요? 올라올 때 새끼발가락 밑에 있는 부분과 엄지발가락 밑에 있는 부분이 똑같이 바닥을 누른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 올리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까지만요. 다시 천천히 다운, 업, 다시 천천히 다운. 10번만 할게요. 셋, 다운, 넷, 내릴 때도 조절하셔야 됩니다. 다섯, 푹 떨어져 볼까요? 이렇게 떨어지시면 안 되고요. 여섯, 조절해서 천천히. 일곱, 다운, 여덟, 다운, 아홉, 다운, 열, 다운. 무릎을 핀 상태에서 10번을 하시고요. 그 다음은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또 10번을 해보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아무래도 무릎을 폈을 때보다는 뒤꿈치가 올라가는 높이가 조금 낮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괜찮은 거니까 엄지발가락 밑에, 새끼발가락 밑에가 떨어지지 않고 골고루 체중을 분산시킨 상태에서 연습해 주시면 되세요.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핀 상태에서 10번,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10번, 3세트 정도 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내가 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종아리가 너무 피로하거나 근육통이 심하다 그러면 세트 수를 줄이시거나 반복 횟수를 줄이셔야 되세요.
마지막으로 연습하실 동작은 뒤꿈치로 걷는 동작입니다. 우리가 가상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벽이 있고요. 좁은 벽 틈 사이를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최대한 무릎을 피신 상태에서 뒤꿈치만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발가락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와 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실 때는 가급적이면 양발의 보폭은 조금 좁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벽 틈 사이에 있으니까 몸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걷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뒤돌아 주시고요. 한 번 더 가보실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돌아 주시고요. 반대로 뒤꿈치를 들고 아까 계속해서 언급했던 1번, 2번 발바닥이 붙어있는 상태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똑같이 좁은 벽 틈 사이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출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지 않게 동일한 속도로 뒤돌아 주시고요. 한 번 더 뒤꿈치 들고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맨발로 수행하셔도 되고요. 신발을 신으신 상태에서 수행하셔도 되는데 다만 신발은 쿠션이 너무 좋은 신발보다는 쿠션이 없는 신발로 할 때가 운동 효과가 더 좋습니다. 집에서 하셔도 되고 집 밖에서 하실 때는 지금의 스튜디오 공간보다 더 긴 거리를 왕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세요. 가급적 무릎은 핀 상태로 수행을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무릎 핀 것이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도 괜찮습니다. 대장님, 저희 제주도에서부터 영상 촬영한다고 이런 거 저런 거 고민해봤잖아요. 이 영상 찍겠다고 다짐 왜 하시게 됐어요? 저는 현재 어텐션 트레이닝 센터라는 작은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어텐션 트레이닝 센터에 오시는 모든 회원님들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시고 또 건강한 습관이 몸에 배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것을 돕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운동을 지도하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운동 형태들이 건강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편향되어 있는 형태로 운동을 해온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유산소 운동을 안 했을 경우에 건강검진에서 받을 수 있는 적신호의 항목들이 엄청 많아요. 일단은 뭐 혈압도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공복 혈당도 그럴 수 있고 이 러닝에 열풍이 불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이 현상이 굉장히 속으로 반가웠어요. 제가 유산소 운동 좀 하시죠 라고 하지 않아도 회원님들께서 스스로 달리시고 혹은 경사도에서 좀 걸으시고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챙겨나가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달리기라는 그 행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충격량이 조금 높은 행위예요. 짧은 거리를 달리는 것은 크게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조금 속도가 올라가거나 거리가 늘어나면 내 몸이 수용할 수 있는 충격량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또 달리기의 행위 자체를 멈춰야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프니까, 아니면 불편하니까, 아니면 이미 부상을 입었으니까. 사전에 이런 정보들을 조금 알고 계시고 내가 달리기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몸을 만들고 유산소 운동도 하시고 근력 운동도 하시면서 운동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수행하시면서 건강한 운동 습관을 오랫동안 지속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 영상 촬영을 하게 된 기회가 와서 저는 너무 좋았죠. 그래서 선뜻 이런 촬영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마음으로 영상을 찍자고 다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 저희 몇 년 전부터 바디 프로필 유행 엄청 했잖아요. 지금도 많이들 찍고 계시기도 하지만 좀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지 라는 다짐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시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식습관도 많이 깨지시고 몸이 다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저만 해도 마라톤을 시작하게 되고 한 게 딱 준비 없이 10km 대회를 나가면서였잖아요. 제가 10km를 정말 준비 없이 그냥 나가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중 매체에서 마라톤 대회를 나가는 걸 보고 바로 따라한다거나 나 저 사람처럼 달려야지 한다거나 하는 경우로 좀 역순으로 진행을 하면서 다치는 걸 많이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다치지 않고 조금 더 즐겁게 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이번 기회에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말 그대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좋은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영상을 찍는 게 되게 기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대장님은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사실 러닝에 대한 정보들이 인터넷 상에서도 그렇고 유튜브 상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러닝을 좋아하는 시민 러너로서 그런 영상들이나 자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영상들이나 자료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하 수용력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고요. 어떻게 하면 기록을 단축할 수 있는지 잘 뛰는 분들의 훈련 방법은 어떤지 그분들의 식습관은 어떤지 이런 것들 위주로 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첫 번째 시리즈물의 대상이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이분들을 내가 시민 러너를 양성한다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부하수용력 키우는 방법, 발과 발목 종아리, 그 다음은 무릎이나 골반 이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존2, 존3에서 훈련했는데 그럼 존4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제 막 러닝을 시작하신 초보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다뤄보았는데요. 저희가 알려드린 운동 매일 따라 해보시고 댓글로 인증해주세요. 많은 인증을 해주신 분께 러닝을 할 때 신기 좋은 싹섭 양말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저희의 영상을 통해서 오늘도 더욱 즐겁게 달리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며 저희는 언제든 어디서든 또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